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팩트 체크 시리즈로 행주산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 강사님이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최근 행주 대첩에 대해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주산성 전투에 대한 저만의 이제 심층 분석 내용인데, 시청하시는 분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전투,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당시 이제 조선이 대승을 거둔 이제 3대 대첩 중 이제 하나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행주대첩의 전투 전개상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행주산성 전투의 전투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전투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주산성 전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1593년 2월 12일에 현 고양시 행주산성터에서 이제 발생한 전투로서 당시 명군이 이제 벽제간 전투에서 이제 패전해서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철수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한성 수복을 위해서 한성 주변으로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이 중에 전라도 관찰사 이제 권율이 이끄는 2,300여 명의 이제 조선군이 이제 한강을 도하해서 현 행주산성에 이제 주둔하게 되고, 일본군이 이제 3만의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이를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당일 하루 동안 세 번의 연이은 이제 공격 속에 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조선군이 이제 결국 이제 수성에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 적병 130여 급을 이제 참액하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이제 일본군이 이제 물러난 사이에 이제 야암을 틈타서 조선군은 이제 파주 쪽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전투가 종결되게 된 전투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 전투의 전투상을 좀 살펴보면 전란기간 중 발생한 다른 수송전과는 이제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전투기간이 당일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제 수송전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성처럼 하루 안에 이제 성이 이제 함락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제 포위를 하면서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 방식입니다. 이 공세 기간 중에 성을 함락하거나 또는 결국 여의치 않으면 이제 철수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주성 전투, 남원선 전투도 이런 경우이고, 행주산성 전투 직전 벌어진 권율의 독산산성 전투도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수일간 지속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행주산성 전투는 당일 하루 만에 전투가 종료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하루 만에 이제 종결된 이유는 조선군이 당일 야암을 틈타서 행주산성을 빠져나와서 파주 방면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군이 마지막 공략을 멈춘 뒤에 성을 이제 포위한다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제 수경하지 않고 일정 거리 이상 물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력의 차이가 이제 10배보다도 많고 또 산성 주변이 평지라서 포위가 이제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경이 힘든 것도 아닌데, 일본군은 이제 행주산성을 이제 포위하려는 시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경계병조차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조선군이 철수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조선군은 이제 섬을 빠져나와서 이제 파주 쪽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고, 다음 날 일본군이 이제 다시 산성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성은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주산성 전투는 10배 이상의 수적 열세를 이제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제 요인이 신기전 같은 이제 무기와 함께 요즘에는 변이준의 화차나 천자총통, 비격진찰례 같은 이제 당시로서는
뭐 첨단 화약 무기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사용된 것이 승리의 한 요인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상에서 저희 반론을 이야기하고 본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주산성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손자병법 모공편의 그 용병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원문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고로 용병의 방법은 아군이 적의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아군이 5배이면 공격하고 아군이 2배이면 병력을 분리하여 공격한다. 적보다 능력이 우세하면 전쟁을 하고 적보다 소규모의 능력이면 도망친다. 아군이 적보다 능력이 모자라면 피해야 한다. 고로 약소의 군대가 적을 맞아 견고하게 수비를 한다면 강대한 적에게 포로가 된다. 이를 그 행주산성 전투에 문구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일본군은 이제 조선군에 비해 이제 10배나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포위해야 하고 조선군은 이제 약소의 군대로 견고하게 이제 수비만 한다면 결국 그 적에게 포로가 될 것이니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일본군은 손자 병법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 하지 않았고 조선군은 병법대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일본군은 그 다른 통상적인 어떤 공선전처럼 행주산성을 왜 포위하지 않았는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권율이 이제 미련 없이 이제 성을 비우고 이제 철수한 것은 그 더 이상의 이제 수성전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일본군이 그 행주산성을 완벽히 이제 포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조선군은 이제 육로가 아니더라도 그 안전적인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 추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저희 추론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실록 등의 자료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 당시 이제 한성 주변의 병력 배치 사항을 이제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당시 이호성이 이끄는 이제 명의 주력은 그 함경도에서 이제 철수하는 이제 가등청정의 군대가 그 평양으로 이제 넘어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평양으로 이제 물러나 있었고 개성에만 일부 그 명군이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조선군도 당초 그 명군과 함께 그 한성 수복 및 그 퇴각하는 일본군을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 그 한성 주변 일대로 이제 직결되어 있기는 했지만 일단 그 총병력이 이제 2만도 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병력들도 이제 주변 지역에 또 넓게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뭐 개별 병력으로만 보면 이제 많은 곳도 한 3, 4천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집결해 있던 일본군 이제 총병력은 그 가동청정의 그 군대 등을 제외하고 평안도, 뭐 황해도 등지 이제 철수 병력까지 이제 집결해 있어서 적어도 4만, 많으면 한 5만 정도의 병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충청수사, 정걸, 경기수사, 이빈이 이끄는 그 수군 병력이 그 한강수로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 규모를 뭐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 기록은 이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행주산성의 이제 지형과 그 전투 당일의 그 조일 군대의 그 배치 현황을 뭐 실록과 또는 그 일본 측 기록인 그 엄덕기 등의 그 양국 자료에 기반해서 대략적으로 그려본 전황도입니다. 먼저 그 행주산성 지형을 보시면 남쪽의 그 한강과 그 동쪽의 이제 청릉천을 끼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하천인데다가 이제 가파른 이제 지세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사실상 북쪽의 그 전면부만 적의 공략에 노출된 이제 지형입니다. 북쪽 지형도 그 세 군데의 그 도출부 사이로 낮은 평지가 있어서 그 마치 그 옹성이나 치와 같은 천연적인 방어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본군의 공격은 이 세 곳의 이제 도출부에 이제 집중되게 되는데 이 중 그 지형적으로 이제 가장 취약한 곳은
승병장 최영이 지키고 있는 북서쪽의 첫 번째 도출부입니다. 이곳은 이제 비교적 경사가 이제 완만하고 도출된 길이도 이제 넓어서 그나마 이제 세 곳 중에서는 공격이 좀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단계의 능선을 가지고 있어서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이제 방어선을 구축해 두게 됩니다. 조선군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가장 정예를 수 있는 의병장 최영이 이끄는 승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들 이제 승군은 이전에 전라도 방어전과 독산선 전투 등에서 권율과 함께 모두 참여한 실전 경험이 이제 풍부한 정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인 음덕기에 따르면 일본군은 이제 정면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시다 미츠나리 등 삼봉영이 이끄는 일본군이 가장 오른쪽 도출부를 이제 집중 이제 공격하였으나 결국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좌측 도출부를 이제 집중 공격하게 됩니다. 혈전 속에 결국 수적 열세 앞에서 이제 최영이 이끄는 이제 일진이 이제 무너지지만 권율의 독전 속에 결국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해지 무렵이 되자 일본 내 작전 수뇌부들은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이제 당일 공격을 멈추고 산성 주변에서 철수하면서 다음날 공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군은 이제 야암을 틈타서 이제 안전하게 철수하게 되면서 행주산성 전투는 이제 조선군의 승리로 종료되게 됩니다. 행주산성 전투의 주역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이제 권율만을 이제 기억하시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제 조방장 조경과 함께 승병장 최영을 꼽습니다. 조방장 조경은 개전 초에 경상우도 방어사로 이제 임명되어서 3군인 구로다 부대의 이제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황간 추풍 정지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이제 패전한 이력은 있으나 그 후에 이제 수원 부사로서 권율과 함께 독산산성 전투를 같이 치른 분입니다. 이후 이제 권율의 명으로 이제 한강 건너의 지형을 살펴본 뒤에 행주산성을 최종 주둔지로 선택한 이가 바로 이제 조경이었으며 후손의 기록이긴 하지만 이제 권율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성 주변에다가 대대적인 목책과 이제 방어시설을 구축한 이도 이제 이분이었는데 이후에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승무공신 3등에 책봉되십니다. 행주산성의 육산 전투에 있어서 장수로서는 이들 이제 3명의 수훈이 가장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이제 조선군이 있는데 충청수사 정거리 이끄는 이제 수군과 전라도에서 올라온 조은선 사시여측의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정걸 장군의 이제 화살이 떨어진 권율의 이제 수성군들에게 이제 화살을 보급하여 위기를 넘겼다라는 부분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으나 당시 전라도 조은선 사시여측의 존재는 거의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충주전투에서 이제 전사한 신립장군의 조카로서 행주산성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신경희가 선조를 이제 직접 아련해서 행주산성 전투의 전투 사항을 이제 보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선조가 전투 당시 주변에 있던 이제 조선군 장수들이 행주산성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하문하는 내용인데요. 신경희는 조대곤 등이 이제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들이 배를 타면 와서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첨언하기를 그날 적이 물러갈 때 마침 전라도 조은선 사시여척이 양천포구를 이제 뒤덮고 왔으니 그 승원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 뒤에다가 이제 충청수사 정거리 이제 화살 운반회와 이제 위급을 구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이때의 장수가 이제 정거리 아니라 경기수사 이빈이라고 이제 하고 있으나 저는 여러 정황상 선조의 실록의 이제 기록처럼 정거리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록의 내용을 보면
뭐 신경희의 그 개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조은선 사시여 척이 양천포구를 이제 뒤덮고 행주산성으로 이제 왔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말한 것으로 보아서 충청수사 정거의 그 화살 지원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했었다고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들 조은선이 뭐 직접 전투에 이제 참가하거나 뭐 충청수군처럼 뭐 직접적인 이제 군수물자를 지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 포위선멸전이라는 그 군사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 조선군과 일본군 모두에게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기록은 그 조선 수군이 한강 수로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그 행주산성의 이제 조선군들에게 활로가 열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그 조선은 그 화면에 이제 보시는 기록처럼 그 1월경부터 그 충청 전라도의 이제 곡식들을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제 운송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행주산성의 그 전라도 조은선도 그 이때 올라온 이제 조은선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들 그 전라도 조은선이 그 일반적인 경로상의 그 강화도 쪽도 아니고 그 외한강 그 양천포구 근처에까지 이제 올라와 있었는지 이제 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누군가의 명의에 의해서 뭐 한강수로를 따라 이제 동진해서 그 양천포구 앞에서 이제 허장 선택을 한 뒤 그 돌아가는 뭐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그 한강 남쪽에 있었던 뭐 조대군이나 선거위의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제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겨울철 해로를 통해서 올라온 이제 조은선이라면 소형이 아니라 중대형급의 그 맹선이었음과 당시 그 조은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주로 이제 수군 병력이었음을 이제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전라도 수군이 동원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그 난중일기 그 1593년 2월 8일에 이제 기록을 이제 토대로 해서 보면 이들 병력은 그 전라 우수영 소속의 병력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날짜 일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웅천 이제 전투를 위해서 이제 삼도 수군이 이제 총 직결하게 되는데 이제 전라 우수영이 이제 당초 약속했던 이제 기한을 넘겨 늦게 이제 도착하고 또 끌고 온 이제 함선도 이제 40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순신은 그 의외로 함선이 적었다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전라 우수영의 그 병력 중에 이제 상당수의 격군이 이들 조은선에 차출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당시 행주산선 주변 전장의 상황은 이런 이제 대규모 선단이 조선군과 일본군 모두가 이제 보이는 그 한강 수로를 이제 유유히 그 왕복하며 운항하고 있었고 또한 그 조선 수군이 그 한강 수로를 통해서 행주 상성에다가 이제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일본군이 보는 코앞에서 목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당시 그 한강 수로의 통제권이 조선 수군에게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당시 조선 수군이 그 한강 수로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었음을 이제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충청수사 정걸의 그 용산창 공격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기록은 그 유승룡이 그 행주산성 전투 직후에 이제 올린 이제 보고서인데 그 행주산성 전투가 있은 지 불과 이제 3일 뒤인 2월 15일 날 그 충청수사 정걸이 이제 수군을 이끌고 가서 그 용산창 앞에서 일본군에게 이제 풀을 쏘았는데 강변에 일본군이 2만이나 있었다고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일본군은 이제 군량이 직결된 그 용산창이 그 조선 수군에게 이제 공격받는데도 그 2만이나 되는 대병이 뭐 별다른 뭐 대응 없이 뭐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일본군은 그 용산 부근에 12개의 이제 진을 치고 소서행장 등의 이제 부대가 이제 이를 이제 방비하고 있었음에도 뭐 조선 수군의 공격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일본군은 그 용산창의 그 두 개의 그 큰 창고와 그 도성의 그 별궁 중에서 유일하게 그 소실되지 않고 이제 남아 있었던 이제 남별궁, 이들 이제 세 곳에다가 이제 대부분의 군량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뭐 조선은 1월경부터 그 이 용산창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뭐 포로로 잡은 이제 순회들을 이제 신문해서 뭐 관련 첩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또 기습 공격할 뭐 그런 계획들을 이제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명확치는 않으나 일부 기록 중에 명군이 그 경략 소홍창의 명으로 이여매와 뭐 사대수가 이제 용산창을 이제 급습해서 군량 뭐 10여만 석을 이제 불태웠다는 이제 주장이 있을 만큼 용산창은 그 조조의 그 오소 공격을 이제 떠올린 만큼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뭐 치명적인 뭐 급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용산창이 그 조선 수군이 이제 근접해서 이제 화포로 공격할 만큼 한강 수로는 조선 수군에게 장악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그 칠천량 해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산 앞바다는 그 조선 수군에게는 이제 죽음의 땅, 이제 사지였다면서 그 손자병법의 이제 구지편을 들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주산성은 그 칠천량 그 해전 때 그 부산 재령도 앞바다나 칠천량처럼 사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 생각에는 행주상선도 사지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두 장수가 이제 차이라면 둘 다 이제 사지지만 이제 원균의 경우에는 이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간 사지라면 권율의 경우에는 굳이 뭐 가지 않아도 되고 갈 이유도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기에 뭐 이런 점에서는 권율의 그 전술적 판단 착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무슨 요인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걸까요? 저는 둘 다 이제 사지로 들어가서 이제 벌인 전투라는 것은 이제 동일하나 그 두 전투 간의 이제 차이는 그 활로의 그 유무와 이를 적절한 때에 이용했는가의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율은 그 활로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그 철수한 방면에 원균은 그 활로를 이제 스스로 이제 도모하여 이제 확보하지도 이제 못한 상황에서 철수 시기까지 놓쳐버린 결과라 생각합니다. 조선군 입장에서 보면 그 행주산성은 그 사면이 이제 포위되어서 뭐 외부와의 연락이나 지원 또는 뭐 퇴로가 끊어진 그 완전한 그 고립무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일반 병사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작용해서 당장의 그 일본군의 그 격렬한 그 공격만 이제 막아낼 수 있다면 뭐 언제든 그 한강 수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살아서 철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또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군 입장에서도 그 병력이 이제 10배 이상이나 넘쳐나지만 그 한강 수로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산성을 포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을 나타내며 차라리 그냥 일정 거리 이상 물러나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면서 내일 있을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이제 판단했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 행주산성의 그 승리는 전라도 육군의 그 결사항전과 함께 조선 수군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전란 기간 중에 이제 발생한 그 수많은 전투 중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전투가 이제 2차 진주성 전투인데요. 지나간 뭐 역사에 뭐 만약이란 건 없지만 이후 그 4개월 뒤에 그 비슷한 전장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2차 진주성 전투의 그 참화를 생각할 때 진주의 남강이 한강처럼
조선 수군의 어떤 판옥선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었다면 어쩌면 행주산성처럼 수성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되지 않는 뼈아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 행주산성 전투의 그 승리 요인과 전투 상황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심층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 추론이 일부 들어간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실록의 내용에 충실히 근거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